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22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참여는 저조합니다. 관공서 차량 이부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놓고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노조와 정치권, 시민 모두 매각 반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다음 달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요즘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만삼이 시대라고 하죠. 22일 경남에서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아침 경남도청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면서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청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홀수 차량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안내대로 잘 따라주고 워낙 진출로 많다 보니까 요소마다 좀 배치돼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그리 하고 있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전날인 21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다음 날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입니다. 사립학교와 면 지역을 제외한 도내 1,300여 개의 행정 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또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이 운영 시간을 조정했고 1,100여 개 건설공사장에서 살수 차량을 운행하고 공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전 소속 기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놨었고 이제 2월 15일에 시행일에 맞춰서 다 이제 이부제에 관해서는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을 다 준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학교 휴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날은 경보 단계가 아닌 데다 대부분 봄방학 중이기 때문에 휴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도민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에서조차 차량 이부제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시청 주차장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짝수 차량만 출입하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홀수 차량도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차량 이부제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죠. 홀수차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관공서에.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예. 우리가 여기 계속 들어오는 차는 아니고 우리는 밖에서 이 안에 내가 납품을 하는 차니까. 잇따라 차단기를 통과하는 관공서 차량 2대, 모두 홀수 차량입니다. 의무사항인 차량 이부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게 이 업무 여기 공장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관용차를 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이처럼 차량 이부제에도 홀수 차량이 공공기관에 버젓이 주차해 있습니다. 현재 11시를 기준으로 이 공공기관에는 얼마나 많은 홀수 차량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차된 차량 400대 중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90대, 10대 중 2대꼴로 차량 이부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관용차나 공무원 개인 차량은 차량 이부제 참여가 의무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민원인의 경우에는 참여 독려에 그치는 한계 때문입니다. 시험 시행하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지사 권한대행 주제에 회의도 부단체장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거리에서도 드러납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참여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만성이 됐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크게 그거 동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부제로 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냥 몸소 와닿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의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저감 조치가 마련됐지만 시작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해시에서 노약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20만 개를 보급합니다. 오는 3월부터 만 5세 이하 어린이 17,000명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5,000명 등 총 2만 2,000명에게 각각 10매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마스크 6만 5천 개를 보급한 김해시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극심해짐에 따라 올해 보급량을 3배 늘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을 놓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매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추진을 두고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인수합병으로 구조조정과 협력업체 도산 등이 우려된다며 노조원 92%의 찬성을 얻어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는 매각에 반대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도 수주 회복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이번 매각 추진은 거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인원 조정하지 말고 현대로서 유지했으면 좋겠어. 정치권도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현대중공업만이 참여한 특혜 매각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역경제 붕괴 등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 수 있다며 시민 참여 토론회 개최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우 매각으로 해서 거제 경제가 다시 흔들리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이나 또 해나 우리 시가 적극 참여해서 더 이상 저 매각으로 인해서 거제가 피해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조와 정치권, 시민 모두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매각 방침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법 인사 5부는 한국GM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GM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들 중 57명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분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민사 11부도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놓고 요즘 영남 지역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지역별, 정당별 해석도 제각각인데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 신공항 개회관에 대한 검증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에서 이를 주제로 한 시민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거론됐던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문 대통령은 검증 결과에 대구와 경북까지 5개 광역자치단체가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발언해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시민포럼에서 김정호 국회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단장으로서 2월 말 발표될 최종 결과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공항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 신설 활주로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창육 시 이모산과 경운산 등의 충돌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피해에 있어 당초 국토부의 기본 계획보다 김해는 9.4배, 부산은 3.3배 확대되고 평강청과 선악동강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이 배제된 환경영향평가의 왜곡 등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계획안에는 공항소음방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관리법 등 법규 위반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김종호 의원은 검증 결과 보고회를 3월 중 공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님들과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 공개적으로 검증 결과 보고회를 할 거고요. 그때는 국토부의 관계 공무원들 2차관을 비롯해서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저희 검증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산관광시민포럼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 전면 백지화와 국토부의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책 중단,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이슈, 지역적 갈등을 떠나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결과가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에 어떠한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시내버스 한 대. 코너를 돌며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그대로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습니다. 버스 입구 쪽 문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앞유리는 깨졌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쯤 거제 장평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9살 강모 씨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이 외에도 운전자 신살 조모 씨 등 모두 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조모 씨의 전방주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 씨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추수 해녀 사이버 물 위에 떠있는 한 물체. 자세히 보니 사람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실종됐던 60대 해녀가 통영 앞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65살 A씨는 구조되기 4시간 전인 오전 4시 반쯤 통영 도산면 수월리 앞 해상에서 조업하다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실종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양식장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A씨는 4시간 동안 굴 양식장의 부위를 잡고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통영해경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간단한 진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지갑과 가방을 의자에 올려놓은 채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니 의자에 놓여있는 지갑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옷에 숨겨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지난 14일 창원 마산하포구의 한 병원에서 통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훔친 67살 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가량 5차례에 걸쳐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약 130만 원을 훔쳤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신 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 지난달 11일 출소해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절도 사건입니다. 창원 마산해원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한 남성이 전기 면도기 코너에 왔다 갔다 하더니 면도기를 들고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며칠 뒤 같은 장소에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면도기 코너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기 면도기를 들고 나갑니다.
66살 박모 씨는 지난달 19일과 26일 한 전자제품 매장 진열대에 있던 57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다음 달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철승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김 지사 변호인단이 3월 중 보석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히고 2심 재판부가 25일부터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거제로 여행 온 일가족이 회를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3시 20분쯤 거제 한 관광호텔에 투숙하던 41살 김모 씨 등 일가족 8명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 등은 거제 한 가게에서 회 등을 구입한 뒤 호텔에서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A 씨 가족과 가게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날은 하루가 다르게 온화해지는데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금요일 낮 동안 양산 13도, 창녕 12도까지 오르며 따스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다행히 토요일에는 동풍이 불면서 농도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공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내려가겠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날은 더 온화해져서 토요일과 일요일 낮 동안 창원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빨래 후 건조는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헬로경남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